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의 운반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운반 기준에 따른 고체나 액체에 대한 순압률, 이게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위험물에 따라서 차강성이나 또는 방수성으로 피복해야 되는 유별 위험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운송 기준, 그 다음에 유별 위험물의 혼재 기준, 이런 것들은 매번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제가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우선 운반 기준 중에서 첫 번째, 자, 고체의 경우에는 95% 이하의 순압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액체의 경우에는 98% 이하의 순압률, 이건 기본적인 얘기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5도 이상 55도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고, 이거 외에 만약에 삼류 위험물이 된다. 요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삼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자연 발화성 물질은 불활성 기체. 자, 자연 발화성 물질. 저절로 불이 붙는 물질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라. 이 얘기고, 그리고 역시 공기하고 접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괄호넣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발화성 물질 외의 물품. 다시 말해서 금수성 물질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보호액, 뭐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파라핀이나 경유, 등유, 자, 이런 보호액으로 채워서 역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수분과 접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보호액에서 노출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괄호넣기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방 고체는 95%, 액체는 98% 이런 순압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 발화성 물질 중에 알케알루미늄은 운반 용기 내용족의 90% 순압률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죠. 90% 이하 순압률로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55도가 아니라 50도씨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괄호넣기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위험물을 운반한다. 그리고 운반 용기 재질은 뭘로 할 거냐 이거죠. 이제 자, 보시면 금속판, 강판, 삼, 합성 섬유, 고무류, 양철판, 집, 알루미늄 판, 종이, 유리, 나무, 플라스틱, 소미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게, 종이 이거 위험하지 않나? 우리 보통 이제 그 위험물 유리병에 담거나 또는 플라스틱병에 담고 나면 결국 포장하는 건 뭐예요? 종이 재질로 박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운반 용기가 되겠는데, 이게 또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자, 고체 위험물, 액체 위험물, 운반 용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 고체 위험물은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 최대 10리터, 그리고 금속재가 되면 좀 더 단단하고 안전하니까 30리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액체 위험물 유리 용기 이거는 5리터, 10리터 이런 게 가능하고요. 플라스틱이 10리터, 그리고 역시 금속재는 30리터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금속재는 30리터, 나머지는 10리터. 요 정도. 시험에서는 사실 요 10리터, 30리터 정도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역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차광성. 이 얘기는 빛에 대해서 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은 차광성 덮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방수성. 당연히 물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암기하는데, 차광성이라는 것은 빛에 의해서 분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자, 뭐가 있냐면 인류 위험물. 그리고 이류는 없습니다. 자, 삼류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사류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류 중에서 특수인화물, 그리고 오류, 육류. 자, 이렇게는 우리가 이제 차광성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되는 경우고, 방수성은 인류 중에 금수성 물질. 이건 이제 금수성 물질 말하는 건데, 인류 중에 금수성 물질이 뭡니까? 바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류 중에서는 철금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삼류 중에 금수성 물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류부터 6류까지 있는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이 뭔지 먼저 알아야
방수성 덮개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빛에 의해서 열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 자, 1류, 3류 중에 자연 발화성 물질, 4류 중에 특수인화물, 5류, 6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품명을 가르쳐주고 또는 품목을 가르쳐주고 이게 차광성 덮개를 해야 되느냐 또는 방수성 덮개를 해야 되느냐, 또는 시험 문제에서 1류 위험물 경우 또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1류, 3류, 4류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나서 이 중에서 차광성으로 덮여야 되는 경우 또는 방수성으로 덮어야 되는 경우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5번째죠. 이제 위험물의 운송에 대한 부분이죠. 운송. 자, 우선 아주 중요한 거죠. 운송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야 되는 운송에 대한 물품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알킬 알루미늄 그리고 알킬 리튬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킬 리튬. 여기는 물론 알킬 알루미늄의 할로겐적 원소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운송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자, 위험물을 만약에 운송한다. 운송자. 자, 운송자는요. 일단 고속도로, 다시 말해서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할 때는 2명 이상의 운전자를 하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340km 이상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도로는 200km 이상, 만약에 이렇게 운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2명 이상의 운전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운송 책임자를 동승시켰다든가 또는 운송하는 위험물이 2류, 3류, 4류 위험물인 경우, 그 다음에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한다. 그러면 굳이 2명씩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위험물 안전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 그리고 제1석유류. 자, 이 경우에는 바로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재 기준 나오죠. 혼재 기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재 기준은 매우 중요하죠. 이건 뭐 암기를 또 해야 되겠죠. 예. 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자,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이제 암기하는 요령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험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류별 위험물이 혼재하게 되면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재하면 안 되는 경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4, 2, 3, 5, 5, 2, 4, 6, 1. 자, 가로로 바꿔요. 세로로 보면 4, 2, 3, 5, 5, 2, 4, 6, 1.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안 되는 경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죠. 4, 2, 3, 5, 5, 2, 4, 6, 1 혼재 가능. 이걸 자꾸 입에서 되뇌이시다 보면 자, 4, 2, 3, 5, 5, 2, 4, 6, 1 4, 2, 3, 5, 5, 2, 4, 6, 1 이런 것들은 혼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몇 류 위험물 주어지고 나서 혼재하면 안 되는 거, 혼재하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도표는 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